꿈꾸는 요새 최종원입니다. 요새 건강하십니까? 유튜브 TV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박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새 건강하세요? 예, 물론이죠.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최근 건강검진을 해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그 지적된 거 하나도 없고, 또 신체 나이가 한 40대 중반? 이 정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참 이렇게 옆에 있어도 건강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그 건강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하죠. 그거 저도 그런데. 네. 이 세 가지가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옛날부터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겁니다. 잘 먹는다는 거는 일단 우리의 소화 기능이 좋다는 거고, 소화 기능이 좋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잘 잔다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질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싼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소화작용인데, 배설이 안 되면은 그 엔진으로 치면은 불량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우리는 보통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균 박사님의 건강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좀 궁금하시죠? 일단 건강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피하고 나쁜 것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쁜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되는 오장육부에 유익한,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당한 운동인데 그 산보 정도, 그 나이가 들면 산보 정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잘 지켜주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서 박사님처럼 잘 먹고 잘 싸고 이러는데 차이점은 저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몸에 나쁜 음식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나쁜 음식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식품인데 그런 게 아니고, 찬 음식이 일단은 안 좋습니다. 찬 음식은 이제 두 가지인데, 온도가 찬 거, 성질이 찬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음은 온도가 찬 거죠. 근데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성질이 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은 36.5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 것이 들어오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찬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아이스 커피라든가 냉면이라든가. 여름에는 이렇게 찬 걸 좀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해온 얘기가 이열치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신탕을 먹고 삼계탕을 먹고 했을 때 보면 전부 뜨거운 걸 먹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지하실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지하실이 차고 겨울에는 지하실이 따뜻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즉 여름에는 지하실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걸 넣어주고, 겨울에는 지하실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그래서 찬 거를 넣어줘야 돼서 우리가 겨울에 동치미를 먹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언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찬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은데, 그럼 보조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되는 음식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회를 먹을 때 경우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횟집에서 만약에 회를 먹는다면 쌈장을 먹죠. 그 쌈장 속에는 된장에 마늘, 고추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가 차기 때문에 마늘, 고추가
이제 따뜻한 열정식품이고,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매운탕을 먹죠. 매운탕을 먹는 이유가 뜨겁고 매운 걸 먹어야 찬회가 들어가도 따뜻해서 탈이 안 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모미를 좋아하는데, 네. 모미도 찬 음식이라 그래요? 예, 그럼 이걸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서 모미를 먹을 때 보면 국물에다가 무즙, 따뜻한 성질입니다. 와사비, 따뜻한 성질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파까지 넣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밀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죠? 막국수라고 먹죠. 막국수가 좀 맵습니다. 그 이유가 모밀이 찬 성질이기 때문에 그 보상하기 위해서 맵고 따뜻한 성질의 그 식품을 섞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음식궁합입니다, 사실. 그 서 박사님을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음식은 조심해서 먹지만 뭐 건강한 식품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드시는 걸 봤어요. 네. 어떤 걸 주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간장, 신장, 비장 요 세 장기가 우리 몸의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강보조식품인데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한약재인데 팔미쥐항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약재를 노인들의 국민 한약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성 질환은 전부 신장 때문이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팔미쥐항안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삼칠근이라는 것도 박사님 드시는 거 제가 봤는데 네. 삼칠근은 또 어디가 좋은 거예요? 예, 삼칠근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한약재인데 전통적으로는 지혈제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게 활혈, 양혈, 즉 활혈,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게 양혈,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게 즉 지혈, 양혈, 활혈 요 세 가지를 해줄 수 있어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순환 통로인 혈관이 막히는데 그 혈관을 청소해 준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삼칠근이라는 걸 꼭 섭취하시는 거를 제 체험상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먹어야 할 몸에 좋은 것들은 또 잘 안 먹고 있고 이런 좀 편중이 있네요. 네. 저도 이제 따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은 네. 지금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돕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은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요? 네, 우선 크게는 이제 강의인데 그 강의는 전통의학을 베이스로 하는 건강관리 강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의료대단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질병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하고 치료할 수 있나 하는 거 하고 건강식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서 박사님은 IT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일한 전문 IT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료인으로 변모하셨죠? 예,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난민을 돕는 활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많은 거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걸 한국에 와서 잠깐 공부하고 가기로 했다가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중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중요한 박사까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의학 쪽에 강의하는 교수하고 연구소에서 건강식품 개발,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라잡이 역할, 특히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암에 대한 강의, 암이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암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지방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리다 보니 다시는 이런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린 중요한 이유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그 전통의학을 베이스로 조사를 하고 강의를 한 내용상으로는 담과 어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과 어혈이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걸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세포가 3,000개 내지 5,000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따라서, 림프관을 따라서 우리 몸의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백혈구를 만나면 백혈구가 그걸 잡아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암 환자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렇지만 암 환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즉 담과 어혈이 많아서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갇히게 되면 암세포는 거기서 집을 짓습니다. 이제 그러다가도 백혈구가 오면 잡아먹히는데, 길이 막혀서 그 백혈구가 와서 못 잡아먹으면 암은 거기서 계속 크면서 암세포로서 이제 암 환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서 박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서 박사님은 인체에도 설계도가 있다. 네. 그리고 유지보수 운영 매뉴얼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저는 이런 걸 처음 듣는데, 네. 우리 신체에 어떻게 설계도가 있고, 네. 유지보수 매뉴얼이 있는지,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몸의 구조는 과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에 의해서, 특히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구조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인간으로서 생각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신묘막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설계도가 있고 설계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자연의 원리에 준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그 전통의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인체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설계도라는 것은 네. 도대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치수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딱딱딱 맞아가려고 하면 설계도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뭐 혈관이나 이런 순환계들이 있는데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설계도나 설계치가 없이는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유지보수 매뉴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매뉴얼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전통의학 고의서에 보면 이런 질병은 이런 장기가 이렇게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생긴 거니 이렇게 고쳐라 라는 식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지보수 매뉴얼에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치료를 해서 나도 네. 다시 그 병이 걸린 원인은 동일하니까 네.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 네. 그것을 잘 유지 보수 관리해서 네.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네. 이런 걸 말하겠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환자를 만나든 요 유지보수 매뉴얼대로만 따라서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거네요. 되겠습니다. 그럼 인체 설계도를 전통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서양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과학적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서 뭐다 이렇게 하는데 전통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전통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 정체, 즉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장육부들이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가운데 어떤 물질이 흘러다닙니다. 그 물질이 기, 혈, 진액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통합적, 통전적 생명 이런 거를 이제 말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뭐 기라는 얘기도 있고 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진액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또 생활 속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차를 예를 듭니다. 기차가 가려고 그러면 객차 또는 화물차가 있고 앞에서 그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죠. 이 기관차에 해당되는 게 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가 없으면 열차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액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진액인데 그 진액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눈물, 콧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진물이 흐른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진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혈액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 힘에 해당되는 기와 액체에 해당되는 혈, 요 두 가지고 있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기와 혈과 진액이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네. 이제 우리가 몸이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데 예. 전통의학적 관점에서는 예.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은 일단은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되는 오장육부가 기능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이고요.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방금 앞에서 말한 기와 혈과 진액이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떨 때 그런 불균형이 생기느냐? 어떨 때 이 오장육부가 기능 장애가 생기느냐? 그건 우리가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기타 요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요인은 네. 뭐예요? 외적인 요인은 주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풍한, 서습, 조, 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기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풍이라는 거는 바람인데 이게 혼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풍과 한이 같이 하면 참 바람이죠. 찬바람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감기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몸이 너무 습하면 관절염 이런 게 생깁니다. 그다음에 조, 즉 건조하면 감기가 무조건 걸리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열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은 일단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열이 안 나게끔 눌러줘야 되는데 걔가 눌러주지 못하니까 열이 튀어나와서 이제 열이라는 증상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이제 외적 요인은 이렇게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차고 습하고 덥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 내적 요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문 용어로는 이제 희, 노, 우, 사, 비, 공, 영 해서 7가지 이걸 7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정서. 그 정서에 의해서 장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정서별로 해당되는 장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쁘면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게 되면 간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 광고에 간 때문이야 그런 적이 있는데 간이 그러면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소화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와 혈을 만드는 데 문제가 생겨서 무슨 병이 생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 때문이라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신비가 네. 서로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예, 뭐가 하나가 나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뭐가 나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또 견제하기도 하고 예, 예, 이런 예. 서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오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각각 자기 기능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혼자서는 못합니다. 즉, 내 기능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또 누구를 돕고 그러다 보면 돌고 돌아서 어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박사님 뭐 신체 오장육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간이 건강하려면 저는 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간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간이 건강하려면 일단 맛으로는 신맛입니다. 우리가 신맛을 찾게 될 때는 그때 간에 좀 문제가 있고 간에 좀 부담이 좀 있을 때 신맛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에 이제 보면은 간에 좋은 음식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술 먹은 다음에 해장하기 위해서 뭘 먹죠? 보통 이제 복 이런 걸 먹는데
복 먹을 때 거기다 많이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예, 미나리의 성질이 간에 좋기도 하지만 색깔이 또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이 또 색깔로는 또 간에 좋은 겁니다. 박사님은 예. 잠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간에. 예.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예, 우리 몸의 설계도 중에 하나가 그러는데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안 갈아주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하루를 수고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그거를 필터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간이 하는데 그 역할을 그래서 해독작용이라고 하는데 1시에서부터 3시 사이에 간이 하루 동안 수고한 혈액을 깨끗하게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담이라는 장기가 혈액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아준 혈액을 간이 1시부터 3시 사이에 깨끗하게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 요 2시간 동안 폐가 전신에다가 다시 재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잠이 깨면 머리가 맑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 사이에 간에 피를 가득 채워놓으면 네. 1시부터 3시 사이에 그것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예. 그리고 3시에서 5시까지 그 피를 온몸에 뿌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 또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깨끗하게 갈아서 잘 나가는 그런 게 되겠죠. 야, 이거 11시부터 5시까지는 6시간은 최소한 숙면을 취해야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 요인, 마지막 이제 기타 요인은 또 뭐예요? 기타 요인은 우리가 이제 음식 먹는 거라든가, 이제 음식도 찬 거 먹느냐, 빨리 먹느냐, 늦게 먹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등등이 있는데, 그 외적인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량진미를 먹어도 안 좋고, 굶어도 안 좋습니다. 근데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거는 옛날에 없던 거, 옛날에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기타 요인이 아니었는데 지금 냉장고가 생기면서 찬 걸 자꾸 먹게 돼서 이 찬 게 큰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외부 요인, 네. 내부 요인, 네. 또 이런 기타 요인이 있어서 네,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네. 그럼 한의학, 전통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메커니즘을 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몸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풋이 안 좋았을 때,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기타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의 장기가 손상을 당했을 때, 즉 오장육부가 손상이 되면 자기 역할을 못할 뿐만이 아니고 병리적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병리적 산물에는 전문용어로 어혈과 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혈과 담이라는 병리적 산물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원인에 의해서 예. 우리가 유기적 정체성이 무너지면 예. 오장육부가 이제 망가지게 되고 예. 그럼 오장육부에서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있던 것들이 뚫히면 예. 담과 어혈이 생겨서 우리 피 속으로 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원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은 도대체 뭐고 예. 어혈은 도대체 뭔지 궁금해져요. 예, 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래를 뱉을 때 나오는 담이 있고 혈관을 따라다니는 담이 있습니다. 즉 담이 발생되는 건 요 기관지에서 생기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장기가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매연이 나는 그런 형태로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뭉쳐서 이제 덩어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어혈은 뭐예요? 어혈은 쉽게 말하면 죽은 피라는 건데 혈액이 잘 흐르면 선홍색이면서 이게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잘 흐르지 못한다든가 어디에 갇혀 있다든가 그러면은 얘가 생명력을 잃어서 좀 색깔이 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담과 어혈이라는 게 생기면 왜 문제가 됐느냐? 길을 막습니다. 고장난 차가 도로를 막듯이. 그러면 아까 암이 생기는 원인도 어디에 막혀서
처박혀 있으면 거기서 암이 이제 자라가지고 암세포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대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담젖병이라고 하는 이게 예. 그 한의학에서는 담젖병이라는 병을 들었는데 예. 그 담젖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장계통이 무너져서 예. 이 담과 어혈이 이제 생기게 되고 예. 이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촥 붙으면 예. 그게 뭐 간에 붙으면 간이 예. 간경화가 오고 예. 뭐 뇌에 붙으면 뇌경색이 오고 예. 심장에 붙으면 심근경색이 온다 이런 예.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 담젖병에 대한 것들을 우리 그 전통적인 병원들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일반적으로 예. 우리 이렇게 담과 어혈에 의해서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예. 한의학에서는 이걸 전통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죠? 예,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은 생긴 원인을 제거합니다. 즉 먹는 걸 바꾸게 합니다. 먹는 걸 바꾸게 하고요. 환경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 생활함으로써 망가진 오장육부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담과 어혈이 안 생기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생겨있는 담과 어혈을 뽑아냅니다. 즉 제거합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되겠죠. 그 제가 예.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분들이 예.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예. 위 내시경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안 예. 나오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 신경성 위장병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듣고 갔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제 원인은 잘 모르면서 치료가 안 되고 못 먹고 마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전통의학에 의한 치료를 받고 굉장히 예. 치유되는 걸 보면서 예. 아, 우리 전통의학도 지혜로운 이런 치료법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치료할 수 있구나. 예.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예.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서양의학과 예. 동양의학의 차이점은 주로 어떤 데 있어요? 서양의학은 일단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전통의학에서는 왜 그 증상이 생겼느냐, 그 증상을 만든 장기가 어떤 장기냐, 그 장기가 망가짐으로 해서 생긴 게 담이냐 어혈이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주는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보면 서양의학은 아픈 부위를 수술하거나 예, 예. 또 약을 투여해서 고치거나 이런 데는 아주 예. 발군입니다. 예, 예. 근데 또 우리 전통의학은 이제 원인을 치료해서 예.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게 좋으니 예, 예. 그럼 이 서양의학과 이 전통의학이 예. 같이 힘을 합해서 예. 통합적, 통전적으로 치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왜 우리나라는 그런 병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고 아이디어한 방식인데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통합의학센터라는 거를 지금 세 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정형화가 되지는 못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을 융합을 잘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암처럼 현대의학만으로는 안 되고 전통의학만으로는 안 되고 하는 걸 요거를 조합을 해서 잘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서홍균 박사님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를 하고 있는 의료재단에서 지금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20회 정도로 건강한 이제 상식 정보들을 유튜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새 건강하십니까? 라는 프로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을 유튜브로 만들면서 6월 말에 우리가 오픈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좌를 들으시고 건강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다 배우시면 하반기 꿈꾸는 요새 꿈클래스에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서는 다양한 침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홍균 박사님 저하고 같이 유튜브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 강좌도 잘하시고 하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의 건강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도록 하시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이 생기기 전보다 병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홍균 박사와 함께 건강한 삶,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삶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